아침마당 전북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늘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만 요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도 발생했고 속상한 뉴스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다들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이 조속히 좀 복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주에 또 주말에 비 소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기상예보 수시로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부터는 아침마당 전북과 함께 해주시죠. 네. 자, 오늘은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홍서구 MC는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찍어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6,288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도 사진 좋아하는데 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다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진 찍을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냐? 찍냐. 못 찍냐? 사진을 잘 찍는 거는 뭐냐? 네. 자기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나오게 찍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자면 어떤 네.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다. 애정 결핍. 표현할 수가 애정 있는데, 사진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마음을 담긴 사진, 마음이 담긴 사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좀 올리다 보니까 요즘 팔로워 수가 좀 급격히 많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가족들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홍 MC가 일단 제일 먼저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제가 작년까지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오늘 25년 차 되니까 조금 없어졌을 뿐이지 큰 아직까지 실수.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보다도 더 하시죠? 그럼요. 네. 멋을 거시기. 예. 예. 저도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 사진 잘 나옵니다. 증명이 됐죠? 보여드려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사진은 기록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마을 해리가 그동안 12년 동안 쭉 이렇게 걸어온 시간들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면 다 이때 이랬구나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 또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을 잘 개켜놓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분들인데요. 네모난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의 마음도 읽어내는 분들입니다. 전주의 사진 동호회 이너 포커스 회원 5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멋쟁이 사진작가 5분이 그래요.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노상훈 회장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것보다 회원들과 소통을 즐기는 이너포커스 회장 노상훈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박찬웅 씨. 네, 안녕하세요. 창립 회원으로서 현재는 덕진 호반촌에서 사진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권은경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진가 권은경입니다. 오늘 저희 이너포커스 식구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1년차 신입 회원이지만 열정만큼은 10년 차인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우리 오진택 씨.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으면서 인생의 재미를 찾은 오진택입니다. 저는 남자로서 막내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동호회 이름이 이너 포커스잖아요. 뭔가 카메라 렌즈 이름 같기도 하고 사진 전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속옷 이런 걸 이너웨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안에 있는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들인가? 그 뜻이 이너 포커스 뜻이 뭐예요? 사진을 찍으려면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초점을 맞추려면 렌즈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렌즈가
렌즈 안에서 움직이고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포커싱 방식을 사진용어로 이너포커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용어를 차용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우리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대표로 5분이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죠? 저 예, 노상훈 예. 회장님. 저 이너포커스 회원은 딱 20명입니다. 주부, 작가, 의사, 뭐 경찰관 등 직종도 다양하고요. 네. 연령대는 4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11명, 여자가 9명으로 아주 남녀 성비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오, 네. 주로 사진 동호회는 여성분들이 적어요. 네. 근데 저희 이너포커스는 여성분들이 결코 적지 않고 또 연령대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저희는 평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랑하실 만한 게 예.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동호회라고 들었는데 네.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박찬웅 회원님? 네. 저희 이너포커스는 27년 전인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지만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클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호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전에는 필름 사진이었잖아요. 그래서 필름 사진은 찍으면 그 필름을 가까운 DP점에 맡겨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사진을 이렇게 얻었죠. 네. 근데 그때 시청 주변에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 7분하고 거기 대표님하고 8명이 뜻이 맞아서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스튜디오에서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평일에는 이론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촬영을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진 동호회 하면 예. 흔히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망원렌즈 탁 해가지고 아하. 탁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집에 이렇게 갖고 탁 찍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장비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지탁 회원님 초보자도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희 동호회는 뭐 사진을 경력이 뭐 우수하고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초보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사진을 못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한 장비를 해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오실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은 좀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오셔가지고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난 자기에 맞는 카메라를 이렇게 구입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동호회에서는 장비빨 해당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비빨도 필요 없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다 선배들이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나 세상에. 동호회인데 회원들 안 받는다고요? 네? 이게 뭔 일이죠 지금? 권인영 회원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동호회는 한번 입회를 하시면 웬만해서 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탈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보면은 실제로 30대부터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서 60대까지 돼서도 지금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원이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이너포커스에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대기자까지. 네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사람 수보다 일단 우리 이너포커스 안에 내실이 더 중요하다, 단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신입회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신입회원을 받으셔야 회비도 이렇게 충당해갖고 네. 그 회도 돌아가고 그럼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저기. 그렇기도 하겠는데 회장님 생각은 요즘에 좀 다르시대요. 그 신입회원 영입이 좀 생각이 달라지셨다는데 그 뭐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권은경 씨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회치에 일단 정원 20명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30년 가까이 되니까 30대 분이 60대 분이 되셨고 네. 이러다가 이거 우리 이너포커스가 이거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 회칙을 고쳐서 젊은 분들을 오면 회칙의 정원을 고쳐서라도 바꾸자 합니다. 아. 20대, 30대가 오면 물론 좋지만 네. 20대, 30대가 안 오시면 40대까지는 예. 회원을 받아서 좀 회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지장이 있습니다. 아, 그러셔요. 그러면 1년차 신입회원 김선영 회원은 어떻게 크게 기여는 못 하신 것 같네요. 연령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마지막 신입회원 주인공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마음은 분명히 20, 30대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나이 50 다 돼서 이 동호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김선영 회원님께서 아침마당 전북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하는데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데요. 재작년이나 작년에 출연하셨던 건가요? 아, 제가 좀 그건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이 프로에 그 치과의사 합창단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 거기 거기에서 이제 솔로로도 노래하시던 강경찬 원장님이랑 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치과 거기 건물 사진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안타깝게 본업은 치과의사인데 한 명은 성악으로, 한 명은 사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네.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초대해가지고 네. 같이 방송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번에는 그분, 오늘은 이분. 네. 아침마당 전북은 결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근데 치과 의사 거기 딱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 하나 걸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아, 네, 하겠습니다. 하시겠답니다. 네, 아침마당 걸어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또 작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볼만한 게 많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너포커스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사진 전시회를 멋지게 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정기 전시회를 마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저희 이너포커스가 1997년에 첫 창립 전시를 한 뒤로 초창기에는 2년에 한 번 전시를 하다가 2003년부터는 매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6월이네요. 6월 달에 그 24회 전시를 전북을 기록하다, 물이 있는 풍경전 이런 주제로 용담댐, 저 망경강 또는 저 고창 해변 이런 물과 잘 어우러진 도내 명소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약 40점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아, 예. 아까 사진에 제가 아주 익숙한 풍경들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남다르게 다른 의미로 또 사진이 보이는데요. 근데 되게 보면 회원 정기 사진전 뭐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오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모임을 만들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 몇 회 무슨 사후에 사진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초창기에는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1년간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좋은 작품을 모아서 이렇게 선보이는 전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말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럼 주제를 정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이제 5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24회 전시까지 매번 주제를 정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범 씨가 27기고 제가 이제 11기거든요. 기수로는 이제 16기가 차이 나는 개그맨 선후배 사이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선배다 보니까 조금 더 웃겨야 되고 말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뭘 그렇게 노려보세요, 곽범 씨. 근데 이 동호회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사진 그 전시할 때 그 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내 작품이 조금 더 많이. 그런 욕심 없으신가요, 회장님? 예, 저희 동호회 특징이 네.
2년에 한 번씩은 해외 출사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경연절은 2년 차에는 사전에 미리 주제를 정합니다. 정하고 동호회 참석단이 전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액자 종류랄지 사이즈 이런 것도 전부 통일해서 같이 합니다. 연차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리고 또 전시할 때도 그 구분 없이 그 전시할 때 그 전시장에 맞게 그냥 촬영자 고려 않고 사진만 가지고 그 배치를 해요. 그걸 조금 좋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두 사람들 개성을 살려주다 보면 누군가는 서운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저희 동호회는 화합과 그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의 그 사진 개성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각자 개인전을 해라. 그래서 여기 출연자 중에도 2분은 개인전도 수차례 하셨고 뭐 사진 집까지 출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호회 활동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그 동호회의 정말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네, 그려내시고 있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권력 남용이나 이런 거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분이 대답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니 해외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해외 출사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 딱 들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이렇게 가신 건가요? 해외 출사. 네, 회장님. 저희는 목돈이 없으니까 매월 회비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모아가지고 그 또 가족들 세워놓으니까 가족들 동반해서 또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요. 또 지금까지 북유럽, 뭐 지중해, 우와. 몽골, 홍콩, 터키 등 여러 곳을 갔다 왔고요. 그런데도 이 직장 문제로 이렇게 참여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9월 달에 추석 명절 연휴를 활용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을 활용했더니 역대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추석에 가시는 것도 아, 좋겠네요. 해외 주제전도 하지만 역시 저 전주 동호회에서 전주나 전라북도를 주제로 한 그런 뭐 전시도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권은경 씨? 아, 네. 네, 권은경 씨가 대답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꾸준히 과거에부터 해서 2년에 한 번 경연제로 촬영을 해서 주제전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 촬영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 주제 때문에 그 애양심도 더 많이 갖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 전주에서 일어나는 문제,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애향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원들이 카메라에 담은 사진 풍경들 저희가 좀 하나하나 볼게요. 노상훈 회장의 그 작품을 좀 저희가 볼까요? 네. 오, 회장님 작품. 네. 예, 2007년도 프라 천문 시계탑인데요. 제가 이너포커스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사진입니다. 뭐예요, 저게? 저기 천문 시계탑에 구경하는 사람들 제가 옥상에 가서 이렇게 내려 찍은 겁니다. 예, 여기는 2008년도에 제가 이너포커스 첫 가입하고 첫 해 그 사진을 카메라를 사가지고 첫 해 전주 풍경 사진전 전시하려고 찍은 겁니다. 전주 경기전. 예, 경기전. 전기전. 네. 우와. 이것은 임실군 구단면 덕치마을인데요. 제가 지금 저기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산책길에 그 저희 마을 앞에서 찍은 겁니다. 동남아 같다. 그림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림 같아요 정말. 뭔가 굉장히 예술가적인 느낌이 들고 굉장히 멋스럽게 잘 찍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노상훈 회장님께서는 본인 작품에 뭐 만족을 못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 찍으시기 때문에 회장까지 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감각은 좀 없어요. 근데 카메라 들고 지금도 출사를 나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 찍으려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회장을 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첫 회원을 가입했는데 첫 해부터 저보고 회장 총무를 맡겠어요. 아하. 하고 총무를 몇 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한 거 보고 회원들이 전부 운영을 잘하겠다 싶어서 저한테 그 회장을 맡긴 것 같아요. 사진 실력 절대 아닙니다. 사진 실력도 좋으시던데. 아니, 사진 실력 아니요. 나 시킨 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드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회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 졸업반 때 그 노르웨이 출사여행 갔는데 같이 한번 따라갔어요. 노르웨이를. 네, 근데 그 제가 그때 총무였거든요. 근데 저 눈에는 아빠가 총무니까 총무가 좋아 보였나 봐요. 이제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학년 1학기 때 1학기 끝나면 방학할 때 이제 1학기치 활동상을 싹 보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인다를 이렇게 넘기다 봤더니 그 중에 아마 수업이 그 자기 희망 명함 만들기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을 그렸어요. 근데 이너 포커스 가로치고 아빠 사진 모임 가로 닫고 밑 노 땡땡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다 적었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영화처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그때 현재 총무한테 그 당시 총무한테 줬어요. 이 총무 긴장을 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총무가 전부 회원들한테 그걸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참 회장일 때 봤으면 회장 꿈을 꿀 텐데 총무 때 봐가지고 총무 꿈밖에 못 꿨습니다. 아니 아까 20, 30대는 회칙을 바꿔서라도 받겠다 했는데 네. 지금 아드님을 받으려고 그렇게 회칙을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직 가가 아니죠. 20, 30대 되려면 지금 중2라 아직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사진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원래 사진을 그렇게 잘 찍으셨던 거예요? 아, 저는 사진 찍는 것보다 제가 어떤 카메라나 이런 걸 사면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쭉 따라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조작을 좀 넘보다 빨리 익히는 것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회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사면 절대 사용 설명서를 안 봐요. 근데 일단 키고 하다가 모르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사용법하고 그 설명서에 나오는 기초적인 것만 제가 잘 알려줬더니 쉽게 제가 설명서가 사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쉽게 이제 새로운 회원들한테 알려줬더니 저보고 조작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제가 뭐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고 내용적인 그 상승이 기도되면 그 사진가들의 그 사랑방 호반촌에 있는 여기 박찬웅 관장님 운영은 그 사진공간 눈 가시면 네.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네. 네. 예. 아니 근데 말씀은 사진 잘 못 찍고 뭐 그냥 조작법만 좀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요 사진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신가요? 일을 하셨대요 관련된. 그래요? 네. 어떤 일을 너무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전주시청 근무할 때 오래전에 그 전주 영화제가 첫 준비할 때 제가 그 실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주 영화제 관련 업무를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우리 촬영 오면은 그 촬영 지원해주는 영상위원회 영화제작소 있잖아요. 그까지 제 관리를 하면서 저는 그 지원 업무, 행정 업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제가 거기서 오래 근무하니까 제가 영상 이런 걸 잘하는 줄 알고 사진도 잘 찍고 네. 영화도 만드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그 주로 행정 지원이나 이렇게 그 영화 팀들 전주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었거든요. 근데 뭐 서당계 3년이면 어쩐다고 그래도 그걸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은 다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영화제가 사실 하면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400~500명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 그 열심히 노력하는 영화제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도 네.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매년 모시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일단은 회장님께 질문하면 아이 그건 아니고요가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또 그건 아니고요가 나올 만한 게 이 영화제 일을 해서 영화랑 사진이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너포커스에 들어가셨군요 하면 아유 또 그건 아니고요 또 대답해 주실 건데 그럼 어떤 계기로 또 입단하신 건가요? 2007년 무렵에 그 이너포커스 팀이 저는 가입 안 했고요. 그 동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여행사에서 15명 모이면 그 비행기표 하나가 더 나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준비를 다 했대요. 이너포커스에서 한 분이 빠졌대요. 그래서 근데 서비스표 하나가 안 나오니까 개인당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행을 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박찬홍 대표가 그 저하고 동료였는데 저보고 여행 좋아하니까 이번에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동유럽이래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계획 변경하고 뭐 이런 회원들은 2년 동안 모았으니까 상관협회는 저는 모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따라가게 된 것이 이너포커스에 가입이 됐어요. 그전에 여행을 다닐 때도 그냥 어떤 장소에 가면 인증샷 딱 찍고 그거 전부 머릿속에 넣고 오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이게 사진을 다 기록하고 다니는 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올 거냐고 이렇게 자꾸 해서 그냥 재밌기도 하고 해서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릿수를 채우려고 여행을 따라갔다가 사진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노상훈 회장님처럼 똑같은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오진택 회원,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되셨나요? 예. 제가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40 중반 넘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관계도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너포커스 해외 출사 여행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난 혼자 가기가 좀 딱하잖아요. 어떻게 남편을 놔두고 혼자 가기가 뭐해서 이너포커스에 난 혹시 남편도 같이 갈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또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난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 신혼여행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발칸반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실질적인 게 신혼여행이라고 거기서 큰 딸을 얻었습니다. 누구야? 발칸반도에서 예, 예. 포스 베이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하고 너무 좀 다들 모르는 분인데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고 동호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차피 사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그런 데서 여행 후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도 들어가고 출사여행도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사진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사진을 좀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직업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인데 제가 전에 경찰서 홍보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홍보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행사라든가 어떤 이렇게 딱딱한 그런 어떤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거기에도 좀 흥미를 갖게 됐고 그렇게 돼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평생교육원에서 뭐 사진 기초 교육도 받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 직업상 뭐 이렇게 스케줄이 또 일정치 못하다 보니까 난 출사를 같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아쉽고 좀 미련이 좀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발칸반도에서 따님을 얻으셨던 경찰 사진 작가 오진택 씨의 사진이죠. 화면을 잠깐 만나보시죠. 네. 예, 이거는 제가 처음에 발칸반도 여행 중에 스위스 치리에서 이렇게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이렇게 좋고 해가지고 때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길래 한껏 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큰딸을 초등학교 1학년인 큰딸을 데리고 첫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태리의 남부 도시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전라 감영 처음 조성되고 나서 저희 경찰서 제 사무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야, 와 진짜 멋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게 해준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게 와이프분이시잖아요. 아내분. 예. 그러면 아내분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제가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는 40만 원짜리 중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와이프가 난 제 생일 때 그 300만 원 고가 카메라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예, 찍으러 갈 때 좀 더 좀 멋있게 찍으라고 뒤에서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예, 응원을 해줬습니다. 진짜 아유, 멋있으시다. 아내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실 것 같은데요. 안 찍으실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권은경 회원의 사진도 궁금한데 네. 작품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방직 공장이에요. 이곳은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한 건데요. 앞으로 사라진 곳이지만 새로운 시간이 다시 들어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에 가서 촬영한 건데요. 이 사원을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요. 저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안내하고 계시는 사람의 발인데 그 발의 모습을 보고 인간은 신 앞에서는 평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슬로에 가서 촬영을 했고요. 그 굴렁쇠 같은 모양은 우리가 메이브시티처럼 언젠가 시간은 또다시 흐르지만 같은 곳에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담은 사진입니다. 그런 거 사진이요? 아니 일단은 저 방직 공장도 어딘지 알고 그리고 이제 오슬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딘지 알 것 같죠? 안다고 해도 될까요? 네. 압니다. 네. 그리고 일단 사진을 찍고 의미도 이렇게 담는 거 보니까 너무 조금 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찍을 때 처음부터 좀 잘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도 저랑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촬영을 하면 사진을 찍으면 남들보다 좀 잘 찍었나 봐요. 그래서 잘 찍는다는 소리를 들었기도 했고 또 저희 남편이 제 사진을 보더니 너 인물 사진 되게 잘 찍는다. 한번 이거 공부하는 게 어때? 그러면서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게 2010년도에 등록을 해서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선생님도 제가 찍어놓은 인물 사진을 보고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실제로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더라고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보면서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너포커스에 어떻게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서방님이 혹시 이너포커스 회원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남편은 게을러서 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평생교육을 가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화 부분에 있어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카메라를 들고 이제 오랫동안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작가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 단어거든요. 작가님이란 표현이.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사진가 협회를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권경로 선생님이라고 지금 회원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같은 권시고 하니까 우리 한번 들어와서 같이 활동해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이제 다른 데다 이제 정보를 이제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판이 되게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안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그 유봉식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 되게 샤이가인데 그 선생님 계시길래 이거는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호회가 적성에 얼마나 잘 맞고 즐거우신지 아예 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설마 지금 사진에 관련된 뭐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너포커스가 시작인데 옆에 계시는 박찬훈 대표님이 그 사진공간 논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작가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스텝으로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16년도에 두 번째 강의 작가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도 운영하게 되고 또 이제 국내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매년 전시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여성 기업인으로서 지금 사진하고 영상 관련된 제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도 한 8번 정도 했습니다. 아이고, 오. 사진 작가로서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본인이 정말 애증하는 작품을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나오셨거든요. 이거 갤러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애증하는 작품이 커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아쉽지만 그 같은 시리즈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이제 김제를 촬영한 것인데요. 네. 먼저 이 사진은 보면 집은 비어 있고 앞에는 그 양파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집은 비어 있지만 그 어른들의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는 그곳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되게 차가운 겨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촉각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표현하고 싶어서 레이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버스가 보이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귀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잘 봤고 이게 어떤 개인전 8회 그리고 어떤 작가님으로서 충분히 역량이 느껴지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권은경 작가님께서 네. 권은경 씨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이런 풍경보다 다른 사진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실 찍기가 어렵다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대체 어떤 얘기인지 네.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 인물 사진을 굉장히 찍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 개성에 맞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분위기에 맞게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초상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사실 이제 동의를 이제 구해서 작업을 해도 마지막 그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허락을 하신 분도 변심이 생겨요. 그러면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주위에서도 그런 작가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네. 저희가 잠시 좀 채워드릴게요. 저희 그 패널들 가운데 4분이 네. 아주 표정이 다양하고 개성도 각자 다 다르거든요. 인물 사진 모델로서 정말 적합한 분들인데 아침마당 전부 포토제닉상을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상 주나요? 상을? 네. 네, 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럼 다들 1번 카메라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후보는요. 네. 자, 해리포터 같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왜 말을 이렇게 더듬으시나요? 해리 셋에서 오셨습니다. 이대건 촌장님, 하나, 둘, 셋. 오. 별로였어요. 네. 자, 두 번째 후보 네. 아침마당 전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죠. 계속 말을 더듬으시네요. 이지효 씨, 하나, 둘, 셋. 오. 네. 부담스럽네요. 자, 세 번째 후보 우리 아침마당 전북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 곽범 씨, 하나, 둘, 셋. 뭐야? 질질 흘려요. 멋있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멋있었어요. 아유, 흘려서 버렸어. 흘려서. 자, 네. 마지막이십니다. 전설의 하이든 살아있는 바하 서미수 학단장님, 하나, 둘, 셋. 1등이다 1등. 아유, 저희도 놀랐는데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네, 그래도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네. 우리 권은경 회원께서 한 분을 뽑아주신다면 네. 아침마당 전북 포토제닉상은 누구? 누구? 좀 당황스러운 아유, 자. 대본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봤을 때 이대건 선생님은 좀 개성이 없이 봤어요. 아. 근데 네. 막상 아까 포즈를 취하실 때 강력한 어떤 한 방이 있네요. 네. 포토제닉상은 이대건 선생님으로. 실제로 찍어보셨으면 이 물 떨어지는 게 보였을 텐데. 저 눈 엄청 열심히 깜빡했는데. 느낌 좋았습니다. 네, 모두 포토제닉상.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사진 작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너포커스 회원 여러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뒷줄로 갈게요. 김선영 회원은 작년 올해 이렇게 2번 참여하셨어요. 네. 예.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 힘들었던 작업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네. 사진을 찍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2점을 골라야 되거든요. 아. 일단 뭐 작년 보호수 같은 테마면은 한 나무를 가서 모두도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해보고 또 이쪽 방향에서도 찍고 저쪽 방향에서 찍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다른 날 가서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나무마다 몇백 장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시회에 출품할 2점을 내라고 하는데 이 수천 장에서 2점을 추출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박 며칠이 걸리는데 500장으로 줄이고 100장으로 줄이고 10장으로 줄이고 해서 겨우겨우 그 2점을 왜냐하면 제 눈에도 예뻐야 되고요. 보는 사람들도 또 괜찮아야 되고 테마도 딱 부합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사진 찍어놓고 지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수천 장 중의 작품 중에 그 2작품 막 고르셔갖고 전시하신 사진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작년에 보호수로 출품한 건데요. 삼천동의 망월마을에 300년 된 왕버들 나무입니다. 네, 나무 결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네. 되게 고와요. 네, 참 예쁜 나무고요. 겨울에 발 꽁꽁 손 꽁꽁 얼어가면서 저 물안개 기다려서 찍은 건데요. 용담댐입니다. 용담댐에서 물안개 올라오는 풍경을 찍어서 사람들이 수채화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좋았고요. 네. 그러네요. 장수의 산서면에 초장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 4월 초에 저런 초록초록한 이파리들 나올 때 물에 반사되는 저 풍경이 상당히 예뻤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이에요. 네. 용담댐 아까 그 사진도 네. 3분의 2 지점에 딱 색을 포인트를 딱 그 띠를 두는 어떤 이런 구도들 네. 왕버들도 사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된 구도 네. 이거 1년차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뭐 하셨죠? 사진 오래 해보신 것 저 같은데 또한 근데 사실은 박찬원 관장님의 그 사진 강좌를 들었거든요. 사진 강좌 듣고 물론 그 전부터 혼자 조금씩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사진 강좌 듣고 나서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관장님한테 이제 살짝 그 강좌 끝나고 다가갔죠. 저 혹시 동호회 좀 가입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처음에 직업을 들었을 때 네. 치과 의사하고 사진 뭔가 조금 약간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네. 하기는 그 치과 가면 그 치아 엑스레이 사진 이런 거 좀 많이 보니까. 네. 아니 그러면 막 강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들으실 정도로 원래 사진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치과에서 치아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DSLR 카메라를 쓰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꽃 접사 사진 있잖아요. 아. 확대한 거. 와 이걸 보는데 이 그 꽃잎 하나하나의 결과 그 수술의 예쁨이 나도 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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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은 김선영 씨께서 그 모든 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딱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네. 한 사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렵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사진 찍는 분들 따라가서 서산에 있는 그 용비지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벚꽃 피는 철이었거든요. 벚꽃. 제가 저 사진을 찍고 나도 좀 찍는데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물론 전날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저 반영된 거랑 저 호수에 비치는 저 하늘과 색감이 참 그래서 자신감을 그날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박찬웅 회원께서 지금 흐뭇하게 제자의 사진을 지켜보는 잘했어. 마음으로 잘했어 이러시는데, 예, 박찬웅 회원의 이제 사진을 또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진 먼저 보고 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 사진은요.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의 정미소를 기록한 사진입니다. 약 100여 군데 작업을 15년 전에 했던 거고요. 저 사진은 2016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촬영했던 건데요. 우와. 유럽에 가면 곳곳에 성당이 많죠. 네. 근데 그 성당은 저희 같은 신앙인한테는 그 삶의 그 여정의 쉼터거든요. 그걸 좀 표현해봤고요. 네. 지금 저 사진은 용복동에 있는 저 노거수인데요. 그 노거수의 그 의연함 또는 넉넉함 그런 걸 표현해 보고자 촬영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 특별한 걸 발견했거든요. 사진이 전부 흑백 사진 같이 보였거든요. 혹시 뭐 일부러 흑백 사진을 위주로 이렇게 찍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흑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흑백이 좋아서인데 흑백이 색이 없는 것 같지만 흰색과 검정색 안에는 그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회색이 존재하거든요. 그 회색은 컬러가 주는 그 어떤 색보다 더 다양한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은 정말 칼라 세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선을 조금 분산시키기도 하고 산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흑백 작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어떤 대상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이제 매력으로 느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한 장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 작가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너 포커스도 이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진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신 건가요? 꽤 오래 됐는데요. 그때는 사진을 전혀 몰랐을 텐데 80년대에는 중동 건설 붐이 있었죠. 그때 중동 그 건설 기술자로 나갔던 분들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들어오실 때 그 필수적으로 사가지고 오시는 게 있었어요. 카메라, 그다음에 들고 다니는 카세트 라디오, 뭐 이런 걸 꼭 사오셨는데 이제 저희 친척분이 카메라를 2대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한 대를 저를 보여주면서 이걸 팔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최신형인데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이 나서 이거 내가 일단 사놓으면 나중에 뭐 손해는 안 보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제가 샀죠.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가 사진을 하고 있었는데 형 이거 사진 재밌는데 같이 한번 해볼 거냐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카메라도 있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사진을 하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고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네, 사진 작가로서 보람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 작가라면 전시가 정말 보람 있고 즐겁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전이나 많은 그룹전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2014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전라도 지방의 정미소를 기록한 사진집을 한 권 출판했어요. 소멸의 얼굴 정미소라는 사진집을 사진예술사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이 서울의 유명 서점, 뭐 인터넷 서점 이런 데서 판매되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전시와 다른 또 그런 어떤 그 기쁨 그런 걸 느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러시군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도요 흑백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흑색 옷을 입고 오신 박찬웅 회원님의 이 사진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사진은요, 그 옆에 계신 회장님하고 저 코카서스 3국을 17일간 배낭여행하면서 촬영했던 작업들인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개인전으로 소개를 했던 작품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때묻지 않은 그런 대지들,
그다음에 곳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일평생 남을 위해 기도하고 사시는 수도자들, 그다음에 늘 기도가 생활화돼 있는 그 현지 주민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감, 어허. 그런 걸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작품에 좀 어떻게 얹어볼까 하고 이렇게 시도했던 작품입니다. 네. 참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당 당전북 오늘은요, 사진의 영혼을 담고 네. 또 추억을 담고 가족을 담고 있는 이너포커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게 30년 넘게 하셨다는 거는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또 회원끼리의 단합도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막내 회원 김선영 회원이 분위기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처음 들어가실 때. 네. 사실은 저도 이 나이에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럽더라고요.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들, 게다가 또 나이 든 사람들의 고집이나 아집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사실은 좀 뒷조사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너포커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 물어봤는데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정말 열린 마음이에요. 모든 회원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동등하게 대해주시고요. 들어오길 잘했다 싶고요. 특히나 회장님 찐입니다. 찐. 근데 이제 회원들이 신규 회원들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러면은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들 나서서 막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고 알려주고 한다면서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개인 출사들도 다니는데 이제 가끔 길을 모르거나 또 초행이라 어렵다라고 하면 도와줘요. 이제 보통 이제 또 우리가 그 인적이 드물거나 또 숲속 같은데 그리고 또 새벽 출사를 혼자 가게 되면 좀 살짝 무서워요. 그럴 때도 이제 자기 출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밥 한 끼 사주면 어디든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이게 단체 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주말에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출사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격으로 가면서 정해서 이렇게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 만났으니까 정말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 게 어디 가면 사진 좀 찍어달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찍어드리면 다리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또 사진 잘 찍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진의 민첩성과 참을성입니다. 되게 반대적인 급부잖아요. 먼저 민첩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드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진은 순간을 포착해서 담는 거잖아요. 좋은 명장면은 찰나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반대인데 참을성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 멋진 모습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야지만 장면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민첩성과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분의 그 참을성에 감탄을 하셨다면서요. 그 누구신가요? 여기 관록이 깊으신 우리 박찬은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2015년도에 이너포커스에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해외 출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갔었는데 그 숲속 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새벽에 모두들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좀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나서 이제 제 거 촬영 다 끝내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갔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기다리세요? 했더니 구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 정말 본인이 원하는 컷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작가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부터 누가 뭐 하세요? 그러면
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어디 다니시면서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노상원 회장께서는 어디 가셨다가 아주 그 큰 아찔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아까 그 명함 만들었던 네, 아들하고 네. 또 캄보디아를 같이 가게 됐어요. 네. 캄보디아는 더우니까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숙소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녀석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에 머리가 찢어졌어요. 어이구야. 아이고. 그래갖고 막 피가 나고 수영장에서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막 물이 벌겋잖아요.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보다 숙소 그 관계자들이 막 더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또 이제 제가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숙소에서 쉬고 있는 권은경 씨가 영어가 됐거든요. 네. 빨리 불러와서 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숙소에 있는 차로 태우고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네. 이제 거기서 우리는 치료받고 오면 구급차로 오면 되는데 권은경 씨는 오후 여행 일정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권은경 씨는 이미 숙소차는 가버렸고 그 준비도 없이 쓰리빠 신고 치마 입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캄보디아 그 흙길을 그 슬리퍼 신고 치마 날리면서 이 안전모드 없어요 거기는. 아이고. 머리 날리면서 다시 숙소까지 가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머리 꼬매고 왔더니 괜찮더라? 예, 웃으면서 막 놀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오후 일정 하고 부자는 둘이 숙소에 남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놀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찔했다. 근데 지금 이제- 건강하고 네.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또 동호회 안에 그래도 그 추억 아닌 또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예, 예. 또 회장님께 또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사진 잘 찍는 비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숨을 참으라고 숨을 했다는데 잠수도 아니고 숨을 참고 찍어야 하는. 근데 물어보는 데면 사진을 흔히 물어보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 부지런하고 참아야 돼요. 이 사진이 그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씨 또 똑같은 날씨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빛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빛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어떤 장소 자기가 마음에 든 곳이 있으면 아침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뭐 맑은 날도 가보고 흐린 날도 가보고 부지런하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장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최소한은 익숙해져야 돼. 자기 그 기능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꼭 그 기능을 자기가 익숙해지면 찍기가 쉽거든요. 네, 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급히 찍으니까 이렇게 아, 흔들리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삼각대가 있으면 좋은데 네. 삼각대가 없으면 이렇게 자세라도 바르게 잡고 두 손을 잘 들고 네. 그 잠깐 샤타 누른 순간만이라도 숨을 참아라. 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네, 회장님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에 무슨 때 없습니다. 듣도록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첩성, 참을성, 빛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참아야 된다 등등 예. 얘기하셨지만 예, 예. 오진택 회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진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저도 네, 뭐 잘 찍을 거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네. 남들이 행동하는 그 시간에 가서 찍으면은 좋은 사진이 없고요.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찍어야 하고 남들이 쉴 때 가서 찍어야만이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저조합니다. 제가 직업상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출사를 나갈 때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동행도 못 하고 또 근무를 제가 지금 어제 밤샘 근무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해서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아. 그렇듯이 좀 일정치 못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 그때는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사진 찍을 예정입니다. 아.
김선영 씨가 옆에 계시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시는데 네. 아 나도 빨리 관둬야 될 것 같아.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네, 생각이신가요?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은 은퇴입니다. 은퇴. 한마디로 네. 정리해 주시네요. 은퇴입니다. 은퇴. 네. 네. 은퇴. 아 그게 다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이 길게 하셔가지고 뒤에 회분이 짧게 하셨습니다. 네. 은퇴. 은퇴를 하면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박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어떤 분하고 말씀해 주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맞아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당일 확인을 해라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당일 확인? 네. 예, 맞습니다. 저희 모임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했죠. 그러면 필름 촬영을 하고 나면 그 필름을 맡겨서 바로 현상에서 어느 사진이 잘 나왔는지 체크하고 뽑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로 사진을 찍으면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예. 이거 나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그냥 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면 멋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않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묻어만 두고 다음에 촬영 나가는 분과 그걸 바로 보면서 그렇게 찍었더니 잘 나왔어, 생각대로.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내 생각하고 다르지? 뭐가 잘못된 거지? 요걸 이제 파악하고 다음에 나가는 사람하고는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묻어만 두는 사람은 몇 번을 나가도 출발점이 항상 똑같죠. 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당일 현상하라. 이걸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너포커스 원년 멤버시라서 출사도 많이 나가시고 특히 또 해외 출사도 많이 나가셨을 텐데 어느 때인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탁 애국심 뿜뿜 하는 그런 또 일도 있으셨다고 해요. 예, 그 노르웨이 출사를 갈 때였는데요. 그 직항이 없어가지고 네. 중간에 그 네덜란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박을 하게 됐어요. 경유지로. 근데 이제 거기 중심부에 가니까 운하가 있더라고요. 네. 그 운하 옆에는 노천 카페도 있고 식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외국 관광객도 북적거리고 또 막 버스킹 하는 팀도 많고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도 노래 한번 불러볼까?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다 그래 같이 불러보자. 근데 뭘 부르지? 고향의 봄 부를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한 20여 명이 같이 거기 서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이제 그걸 부르다 보니까 뭐 환호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는데 뭐 1절만 하고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네. 2절을 부르고 싶었는데 가사를 몰라가지고 1절만 여러 번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는 그 짧은 네. 시간에 정말 가슴 뭉클한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이너포커스 회원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슴 뭉클했는데 다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더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책 어떤 책인가요, 촌장님? 네, 오늘 드릴 선물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굉장히 익숙한 제목의 네. 소설입니다. 이 저자 밀란 쿤데라 작가가 지난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추모하는 마음에서 익숙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까 프라하에 가신 그 사진도 있었는데 프라하에 보면 68년에 그 역사적인 격동 속에서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의 일상 속이 겹쳐져서 거대한 역사가 되는 가벼움이 무거움과 이렇게 늘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 귀한 여러분들 중에 회장님께 선물하도록 네. 이너포커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들은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구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찾아서 잘 찍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비 또 온다고 하니까요. 네.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TV, 라디오, 뉴스 특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